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SQLite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ite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준비한 단계가 있어요. 그 준비한 단계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 부분,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준비가 되면은 SQLite 이용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SQLite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드 파티 라이브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ite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SQLite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 모바일 기기에 적당한 데이터베이스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띄워서 동작시키는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동작하게 되는데 얘는 파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동작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는 경로만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QLite.org에 가서 SQLite에 관련된 내용을, 도큐먼트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스위프트에서 SQLite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SQLite를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단계. 프로젝트를 선택하고요. 거기 타겟 갑니다. 타겟에 링크드 프레임워크 앤 라이브러리 속성에다가 플러스를 눌러서 SQLite를 검색을 하고요. SQLite 3를 선택하고 add를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의 SQLite 3 라이브러리 사용 설정을 마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 사용 설정을 마치면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쓰기 위한 헤더 파일 임포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헤더 파일 단위 임포트를 하지 않죠? 스위프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브리징 헤더 파일이 필요해요. 이 브리징 헤더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의 헤더 파일들을 기록해 줍니다. 이거는 C 기반이나 혹은 오브젝티브 C 기반의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절차가 됩니다. 그러면 브리징 헤더 파일 만들고 설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징 헤더 파일은 헤더로만 구성됩니다. .h 그래서 파일 생성 템플릿에서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진행할 겁니다. 파일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브리징 헤더로 사용하겠다 설정해 줘야 되는 게 그게 프로젝트 메뉴에 타겟에서 빌드 세팅합니다. 거기다가 오브젝티브 C 브리징 헤더 이 부분에다가 파일에 대한 경로를, 파일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브리징 헤더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빌드 설정해 주고 나서요. 이 브리징 헤더 파일에다가 임포트 구문을 작성해 줍니다. 지금은 하나의 C 혹은 오브젝티브 C 기반의 라이브러리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만 넣어주게 되고요. 만약 추가로 더 사용한다? 그럼 이 안에다가 여러 개의 임포트를 추가로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브리징 헤더 파일 만들고 설정하고 봤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또 어렵습니다.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했냐? 엑스코드, 스위프트로 만든 프로젝트에다가 오브젝티브 C 코드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그런 작업을 가지게 되면 자동으로 브리징 헤더 파일을 만들어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템플릿에서 파일을 추가합니다. 이때 언어를 오브젝티브 C로 바꿔줘요. 그림으로 볼까요? 언어를 오브젝티브 C로 바꾸고 넥스트를 누르면 그러면 엑스코드는 자동으로 브릿지 헤더를 만들 거냐라고 다이얼로그 띄워줍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브릿지 헤더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빌드 설정에 설정까지 다 해줍니다. 훨씬 편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든 그 파일은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간단히 브릿지 헤더 파일을 만들고 설정하기 살펴봤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SQLite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 SQLite 사용할 차례가 됐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기 위한 변수, 참조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인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타입 호환성이 낮아요.
C 기반의 구조체 같은 것들은 스위프트에서 바로 호환된 타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 오페큐 포인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도록 작성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호환된 타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또 문자 자체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스위프트 문자를 C 문자를 바꾸기 위한 몇 가지 API들을 사용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 호환성이 좀 낮은 부분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SQLite 쓰기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게 타입에 대한 호환성이 낮아도 우리는 그래도 꿋꿋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을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기 위한 API는 SQLite 홈페이지에 도큐먼트 보게 되면은 SQLite 3 오픈,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경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참조를 넣어주도록, 주소를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리칭된 API는 이런 형태로 하게 돼요. 그래서 파일 경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참조에 대한 주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결과는 인티저, 성공 여부를 인티저 타입으로 반환하도록 AP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은요, 앱을 사용하면서 계속 읽고 쓰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읽고 쓰기 가능한 도큐먼트 폴더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오픈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포인터를 하나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저장될 도큐먼트 폴더 내에 있는 경로를 하나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오픈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넣어주고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결과가 SQLite OK라는 상수가 떨어지게 되면 성공입니다. 아니면 실패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을 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SQL문 실행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 거냐면은 할 일 관리하는 예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다뤘던 MVC에서 할 일 관리한 예제 있었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다고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필요한 거는 테이블 준비해야 되죠. to도라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create 테이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타이틀과 완료 날짜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럼 SQL문을 실행하기 위한 API는요, 브리칭된 걸 보면은 SQLite 3 exec. 굉장히 길죠? 데이터베이스 SQL문. 그 다음에 콜백과 콜백에 대한 파라미터.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 받기 위한 파라미터. 굉장히 길죠? 결과는 인티저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예제 코드 한번 살펴볼까요? SQL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에러를 다루기 위한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exec. 오픈한 데이터베이스 SQL문. 그 다음에 콜백 관련된 것은 다 닐로 처리해버리고요. 에러. 이런 식으로 타입 호환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한 스위프트 코드답지 않은 식의 코드를 많이 작성하게 돼요. 이번엔 인서트 문입니다. 새로운 할 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인서트를 하죠. to도에다가 인서트 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이번엔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이때는 스테이트문이 필요합니다. 일단 스테이트문을 이용해서 쿼리문을 빌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여기도 API가 좀 복잡한 방식이 됩니다. 스테이트문을 이용해서 바인딩하기 위한 거입니다. 타입에 맞춰서 바인딩하기 위한 API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스테이트를 이용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인서트 구문을 실행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할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인서트 합니다. SQL문 있죠? 일단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를 준비합니다. prepare를 이용해서 SQL문을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트문이 완성이 될 거예요. 빌드가 되고요. 여기다가 플레이스홀더에 대한 바인딩, 파라미터에 대한 바인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인서트 구분에 대한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셀렉트 문입니다. 셀렉트 간단하죠?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스테이트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셀렉트에 대한 결과, 그만큼
로우를 순회해야 되죠. 이때는 SQLite3 스텝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문에서 하나씩 읽어옵니다. 언제까지? SQLite underscore row라는 값이 나올 때까지. 이 값이 나온 한 계속 순회를 합니다. 그럼 개별 로그에서 값을 얻어오는 방법은 SQLite3 컬럼 문자에다 텍스트, 인티저 형태로 각각의 타입에 맞는 컬럼 메소드 이용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SQL문 그 중에 select를 실행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할 일을 가져온 코드예요. select state를 준비하죠. SQLite3 prepare를 이용해서 스테이트문을 준비하고 나서 스텝을 이용해서 select된 결과 각각의 로우를 순회를 합니다. 컬럼을 이용해서 가져오고요. 그거를 스위프트 문자로 변환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select문을 한 결과를 스위프트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SQLite를 사용하면서 스위프트에서는 SQLite 직접 사용하기 어렵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크로스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이미 SQLite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만든 SQL문 가지고 그대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SQLite 직접 사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누군가 만든 걸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SQLite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즉 SQLite는 그대로 쓰면서 대신 스위프트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래퍼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GitHub에서 스위프트, SQLite 검색하게 되면 몇 가지 라이브러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SQLite.swift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URL은 GitHub에 있는 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찾았습니다. 그럼 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SQLite 같은 경우는 이미 그 iOS SDK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드 파티다 보니까 그 iOS SDK에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이런 서드 파티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 그런 의존성을 관리해주는 툴, 매니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코아파드 혹은 캐시즈라는 게 있어요. 네, 코코아파드 같은 경우는 좀 예전부터 사용해보던 건데 그 사이트는 cocoapad.org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일단 코코아파드를 우리 개발 시스템에 일단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코아파드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코아파드 이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라이브러리 사용 설정이 없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로 가서 그 콘솔을 이용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폴더 위치 가서 파드 이닛을 콘솔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면 파드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안에 타겟, 엔드 사이에다가 SQLite를 사용하기 위한 이런 구문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구문은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이트 가면은 라이브러리 사이트 가게 되면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쭉 보고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포드 파일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 콘솔에서 pod install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이 부분을 읽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pod install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프로젝트들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코코아파드 쓰게 되면 앞으로는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처음에 만든 프로젝트, 코코아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이게 합쳐진 워크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SQLite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만들 때는요, 이제는 API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오픈하죠. DB에 커넥션 타입으로 만들어요. 경로는 도큐먼트 폴더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폴더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커넥션 객체를 만드는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오픈합니다.
우리가 SQLite 사용했을 때 복잡한 코드 작성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SQL문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execute 혹은 prepare 혹은 run을 이용해서 SQL문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세적인 SQL문 실행하는 예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듭니다. create 테이블이 있죠. 실행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execute해서 이 SQL문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throws가 있기 때문에 에러 처리도 훨씬 간단하죠. try 이용해서 에러가 났나 안 났나 체크하기도 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있어요. 파라미터 있을 때는 런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바인딩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더 보고 작성하시면 돼요. 셀렉트 하기입니다. 셀렉트 하기, SQLite 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간단합니다. 런에서 SQL문 실행합니다. 일단 결과는 스테이트로 오게 되는데 얘는 바로 포문을 이용해서 순회할 수 있어요. 포문에서 튜플을 이용해서 개별 로우들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 삭제, 수정, 삭제하기를 봤었죠. 이걸 토대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앱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할 일 관리하기입니다. 제목과 날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 그걸 다루기 위해서는 실제 저장되는 데이터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 구조가 살짝 다르게 됩니다. 즉 SQL을 이용해서 얻어온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기 적당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로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이런 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할 일과 날짜, 그 다음에 개별적인 아이디 같은 게 있죠. 아이디를 가진 구조체 혹은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SQL문을 통해서 얻어온 데이터는 일종의 SQL문에서 얻어온 거를 객체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개별 로우를 식별하기 위한 아이디, 그 다음에 제목 가져왔죠. 그걸 토대로 구조체를 만들어서 배열 형태로 만들어서 이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광경 데이터베이스 쓰게 되면 이런 과정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매핑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혹은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 가면서 뭔가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드리자면 일단 콘솔 형태로 터미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SQLite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됐다면 SQLite 가서 그다음에 다운로드 사이트 가게 되면은 콘솔 기반의 SQLite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즉 콘솔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SQLite 3 데이터베이스를 열면은 콘솔 기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큐먼트 폴더 경로를 콘솔에다 출력하도록 프린트문을 만들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림에서 보면요. 일단 도큐먼트 폴더로 이동해서요. db.sqlite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SQLite에서 오픈합니다.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떤 테이블이 있나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셀렉트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됐나 안 됐나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툴을 이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콘솔 기반의 환경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GUI 기반의 툴도 있습니다. SQLite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SQLite 브라우저 org 가게 되면은 GUI 방식으로 볼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큐멘트 폴더를 찾아가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다루게 될 때는 적절한 클라이언트 툴을 이용해서 쉽게 빠르게 확인하고 데이터를 수정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SQLite에 대한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SQLite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ite는 직접 쓰지 않을 거고요.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GitHub에서요. SQLite 스위프트 찾으면은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이제 별표가 많은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설치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사용 방법도 나타나죠. 이 안에 설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코아파드라고 이용할 거예요. 코코아파드는요. 코코아파드.org에 가서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설치하는 방법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걸 이용해서 하면 돼요. 이걸 토대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아파드 쓰기 위해서는 미리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만들고요. 이 프로젝트가 있는 대로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한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는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드 init에서 코드 파일을 만들어요. 뭐가 만들었냐? 코드 파일을 만들었죠. 이 안에다가 편집기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뭘 넣어주냐? 이 타겟 end 안에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 라이브러리 안에 보면은 코드 파일에 넣어야 되는 게 나타나요. 이거를 쭉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타겟과 end 사이 넣죠. 그래서 타겟과 end 사이 넣고 저장하고 다시 콘솔로 가서 이번엔 파드 인스톨 그리고 기다리면은 만들어지게 돼요. 이번엔 뭐가 만들어지냐? 이번에는 프로젝트 파일이 프로젝트가 있고요.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프로젝트 대신 워크스페이스를 열어서 사용해야 돼요. 콘솔 가서 파인더 이용해서 열어도 되고요. 아니면 콘솔에서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열었고요. 이번엔 프로젝트가 2개 코코아파드 이용해서 만들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빌드를 이용해서 빌드를 해가지고 코코아파드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빌드 되기를 좀 기다릴게요. 이제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빌드가 다 끝났고요. 뭐 에러가 났는데 제가 미리 코드를 좀 작성해 놔서 그때 에러가 났어요. 일단 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사용하는 코드가 좀 미리 좀 준비해 놨습니다.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임포트에서 SQLite를 모듈에 임포트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 오픈하는 겁니다. 데이터 오픈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넣어야 되는데 도큐먼트 폴더에다가 넣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create 문 이용해서 실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view will appear에서 한번 동작하는지 확인. view will appear에서 동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db를 오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런해서 동작시켜 볼게요.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나도 출력했는데 에러가 안 난 걸로 봐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큐멘트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엔 콘솔로 이동할 거예요. LS에서 보면은 SQLite가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이번엔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코드를 짜겠습니다. 추가하는 것도 미리 짜놨습니다. add to라는 함수를 짜놨고요. insert 문이 실행되도록 만들었어요. add to를 호출하겠습니다. 세 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투두가 추가될 거예요. 다시 런해서 인서트가 3개 실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러가 났네요. 네, 포메터를 제가 안 만들었네요. 포메터 개체를 만들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시 런을 할게요. 네, 에러가 안 떨어졌고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QLite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이용해서 들어가 볼 거예요. 테이블 투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셀렉트에서 투도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도 1, 2, 3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SQLite에 대한 래퍼, 그런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준비하고 실행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져오기 위한 것도 이미 좀 코드를 짜놨습니다. select문 실행이 되고요. db run에서 얻은 결과를 루프 돌면서 가져오는 코드가 돼요. 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추가하는 거는 일단 주석으로 맞고요. 얻어오기 위한 것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run 합니다. 이번 셀렉트 동작 하고요. 그에 대한 결과가 콘솔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SQLite 래퍼 매니저 이용해서 래퍼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셀렉트문 동작시키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SQLite에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건 SQLite. SQLite를 쓰기 위해서 프로젝트 설정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C나 Objective-C 기반으로 작성된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리칭 헤더가 필요합니다. 이 브리칭 헤더를 만들고 설정하는 걸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스위프트와 타입 호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 그 다음에 어려운 코드 작성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 SQLite는 써야 되지만 좀 더 편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SQLite를 사용하는 스위프트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쓰기, 읽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살펴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SQLite를 살펴봤었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